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굴복하고 읽지 말고. 화작은 굴복하는 순간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영상보다는 게시글의 자료가 메인입니다. 게시글 자료에 뭐 올려놨냐면 화작 자료 올려놨어요. 화작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잔소리가 되고, 화작에서 이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메일 푸는 거. 근데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메일 풀기에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료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걸 교재로 올려놨는데 총 31회분이고요. 페이지 수가 꽤 되겠죠. 한 회분씩 인수해서 푸는 걸 추천합니다. 기출로 올려놨고요. 왜 31회가 되냐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 시행까지 쭉 다 올리다 보니까 그랬어요. 교육청과 평가원 같이 있고요. 평가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평가원만 뽑아서 푸세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쭉 푸는 거 추천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푼다면 31일이면 끝나요. 다만 31일 안에 대부분 안 끝납니다. 그 31일 분량이면 아마 충분히 연습이 될 거고, 이걸 풀면서 두 가지예요. 속도와 정확도. 물론 정확도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속도가 절대로 뒷전으로 밀릴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선에서 가장 빨리 푼다. 이게 언제나 화작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올렸고요. 좀 저작권 같은 게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게시글 자료만 설명하고 영상을 끝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면 6월 평가원, 올해 시행된 6월 평가원 화작 해설해 볼게요. 이전에는 화작 수업할 때 유형별 풀이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이게 화작이 출제자 입장에서 시도하기 좋잖아요. 새로운 유형을. 하도 신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유형은 풀이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게 아니면 이 문제는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됐어 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1번 대표 유형입니다. 말하기 전략이라는 유형이고요. 보통 뭐를 강조하냐면 선택지 확인의 우선순위를 강조해요. 먼저 확인할 걸 빠르게 확인하고 지우든 고르든 하자, 이거죠. 화작에서 화작 전체를 아우를 때 화작에서 문제풀이의 목적은 선택지 지우기가 돼야 돼요.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이게 속도가 올라요. 멍 때리는 시간을 줄여줘요. 하나를 보고 지울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라는 건 읽어보고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갖는 건 두 가지인데, 위치가 예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형태 예상이 가능하거나. 눈으로 찾는 거잖아요. 읽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위치 예상이 가능한 건 뭐 대충 이런 거 있죠. 뭐 도입부, 마무리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요. 형태 예상인 건 뭐 괄호를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봐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운다. 근데 이 1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왜? 이 위치 예상되거나 형태 예상되는 게 총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두 개 뭐였냐면 첫 번째랑 네 번째는 반반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2번은 아마도 숫자 나올 것이다. 뭐 바로 보고 지우면 돼요. 얘 보고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아마도 심각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 글 자체가. 근데 이 공유하는 경험을 들은 건 도입부라서 1, 2문단 중에 있을 거예요. 1문단에 있네요. 바로 지우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읽고 확인해야 돼요. 물론 이 문제를 빨리 푼 친구들은 이런 거예요. 이 주장은 논란을 야기할 수 없는데 1번. 이랬으면 빨랐죠. 근데 그런 건 제대로 된 확신이라고 할 수 없을 거라서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2번, 4번 먼저 지우고 3번, 5번 나중에 지운 다음에 답을 1번으로 골랐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다음 2번. 자꾸 유형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원래 나오던 유형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번에 자료를 활용한 내용일지가 나오긴 했는데 원래 유형은 다 항목별 내용일치였어요. 자료 1, 2, 3 준 다음에 그 1, 2, 3만 잘 짝지으면 금방금방 확인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그림 자료를 쓱 끼워 넣어서 일반 유형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 자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4개가 다 연설 내용과의 내용일치니까. 그냥 생 내용일치예요. 여기선 그냥 읽고 푸는 거예요. 다만 팁 정도를 줄 수 있다면 지문이 있고, 얘도 말이지만 지문이잖아요. 지문이 있고 문제의 선택지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읽고 판단하는 게 순서겠죠. 일반적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지문을 다 읽고 선지를 쭉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엄청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 무조건 거꾸로 풀어요. 거꾸로 풀고 도박수를 두는 게 아마 80% 정도는 이득을 가져와요. 20% 정도의 손해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선지를 먼저 보고 뭐 해볼 거냐면 의심할 거고요. 웬만하면 5번부터 볼 거예요. 의심해 볼게요. 노력해 왔구나. 그리고 이게 아마 효과가 있나 보지. 그 다음에 블루카본이 뭔지 확인은 필요하겠다. 근데 5번 의심함. 왜? 이 연한 생태계 보호를 하면 아마도 이산화탄소 감축이 되나 보죠? 근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이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축을 위한 노력이 왜 문제점을 지니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왜 대체를 하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의심하는 내용은 플러스 알파 아닐까? 하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답은 역시나 5번이었고 3번 나름 신유형이죠. 근데 난이도가 결과적으로 낮았고 여기에 팁은 이거였어요. 막연하더라도 나의 답 먼저 만들기. 이게 멍 때리고 푸는 친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선택지를 읽고 그런가 아닌가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가 아닌가 하면 괜히 북극곰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얘를 읽고 적절한 선택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막연한 나의 답이 뭐로 작용해야 되냐면 기준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는 가장 내 막연한 나의 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선택지를 골라요. 답은 4번 이렇게 될 테니까. 4번부터 7번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화작 융합으로 나왔어요. 얘도 그랬죠. 근데 다만 이렇게 가나다 세 가지 지문이 나온 적은 없어요. 아마도 앞으로 매체라는 게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예고로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일반적이죠. 가부터 분석해 볼게요. 진짜 대충만. 가는 글이에요. 말 같은 글이에요. 이런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존에 유형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니까 그냥 말인지 글인지만 보는 거예요. 얘는 말이고요. 얘는 글입니다. 문제 풀게요. 안 읽었어요. 가나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얘를 통해서는 앞으로 화작 공부의 전망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되게 대략적이고 되게 기초적인 지식, 즉 개념을 물어요. 뭔 개념 묻는지 볼까요? 얘에서 묻는 개념은 격식체, 비격식체. 이거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문어가 뭔지 알아?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알아? 보단 훨씬 더 중요했던 거.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게 어떤 언어인지 알아? 그 다음 조사의 생략이 구어적인 특징인 걸 알아? 그 다음 얘도 되게랑 몹시의 차이가 구어와 문어라는 걸 알아? 하고와 와가 구어와 문어라는 차이를 아냐고 이렇게 계속 묻는 거라서 지식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식은 뭐였냐면 음성 언어 vs 문자 언어였어요. 음성 언어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 보통 음성 언어는 지금 여기가 특징이라고 말하죠. 문자 언어는 시간과 공간의 단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후손에게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생겨났다라는 게 문자 언어의 시작인 그림 문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알면 바로 그냥 3번 찍는 거였거든요. 왜? 3번 이 가해자가 뭐라고 해놨냐면 말 같지만 글이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없겠죠. 나만 공유하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준 언어적 표현과 다르게 아예 소리가 안 나는 표정이나 몸짓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괄호를 확인해야겠죠? 여기에 있죠. 근데 이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봐야 하는가? 알 수 없어요. 비언어적 표현을 의도한 글 표현인데 얘를 뭐라고 유형화해야 될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전에 끝냈어야 됐다고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를 보면서 음성 언어의 특징 갖는 건 나밖에 없어. 답은 3번.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해설 읽어보고 아마 내용 좀 더 해보면 좋겠죠. 5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근데 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봐봐요. 얘네가 한 쌍이고 얘네가 한 쌍이고 얘는 따로예요. 여기서 결정하세요. 도박할 건지 안 할 건지. 저는 도박을 했죠. 얘가 모두니까. 그래서 제발 하면서 A, B 가서 봤더니 답이 5번이더라고요.
물론 요거 하고 나서 이젠 A부터 볼까 B부터 볼까 또 결정해서 보는 거예요. 다만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자기가 먼저 볼 걸 정해서 그 먼저 볼 거에서 확인할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거꾸로 보는 게 무조건 이득 볼 확률이 진짜 높아요. 그거 정도 추천할 수 있겠네요. 6번 확인할 내용을 선택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억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 그냥 기억을 읽고서 그런가 보기도 읽고 그런가 하는 게 아니라 보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필요했고요. 보기가 땡큐인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성적 설득 전략 vs 감성적 설득 전략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vs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1번부터 뭐가 있냐면 이 문제의 특징. 선택지의 모순이 지려요. 봐봐요. 1번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게 전문가랑 상관이 있겠어요? 없죠. 지우고. 2번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한 게 감정에 호소할 수 없어요. 보통 공유하는 경험을 얘기할 때 호소가 되죠. 3번 드디어 확인할 내용이 생겼네요. 구체적 수치가 있는 건 위에 봤더니 이성적 설득 전략이 맞아요. 그러면 가서 수치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답은 3번이겠죠. 물론 이 경우엔 4번과 5번도 확인이 필요하긴 했을 거예요. 요 정도. 7번에 땡큐인 거. 문단 예상이 가능하다. 이 문단이라는 건 나름 관련 있는 내용끼리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5개의 문단이라면 혹은 2개 정도의 문단은 묶여있을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문단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문단에 가서 확인할 내용을 먼저 체크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세요.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왜? 요게 함정이었기 때문에 답을 3번 고르기 좀 빡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하냐면 언제나 선택지 읽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의심을 했어요. 무슨 부지런히 등교 준비하는 게 해결책임? 이러면서 확인했더니 실제로 그게 해결책이더라고요. 다만 집이 먼 경우에는 그냥 자가용 타라.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거라 답이 3번이 됐긴 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쨌든 1번부터 쭉 확인할 내용들을 먼저 생각하고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했다. 요 정도. 8번 이 유형의 풀이법이 어딨냐고요. 신유형인데. 다만 전략을 잘 짜요. 어떻게 풀어야 이득이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굴복하고 읽지 말고. 화작은 굴복하는 순간 집니다. 잘 읽고 풀어라 하는 건 안전함을 위해 결국 굴복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이득도 못 봐요. 이득 많이 봐줘야 돼요. 봐봐요. 1번부터 5번까지 굴복하는 문제풀이는 자료 1부터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최악이고요. 두 번째는 요 차이 보여요? 가. 그럼 얘는 나. 가부터 볼지 나부터 볼지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나부터 보죠. 왜? 2가지 근거. 첫 번째 2개밖에 없다. 두 번째 근거 이게 좀 더 명확하다. 출처가 있냐 없냐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계속 생각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다가 처음에 이 최근의 정보인 건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3이랑 5를 보면서 중요한 건 최근 플러스 출처라는 걸 알게 됐고 볼게요.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출처가 명확하니까 그렇다고 판단했다. 말이 안 되죠. 답은 3번. 왜? 최근의 정보인 것도 중요하니까. 요 정도죠. 자, 9번. 초고에 발행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땡큐인 점. 문단을 밝혀줬다는 점이죠. 저 같으면 1문단 혹은 3문단 선택해서 먼저 볼 거예요. 왜?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확인하면 빠르고 정확하지? 생각하고 들어가라고요. 답은 결과적으로 2번이었고요. 10번 얘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도 풀이법 간단하게 할게요. 조건에 따른 글쓰기인데요. 조건에 따른 글쓰기에서 항상 적절한 걸 물어요. 우리가 직접 글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건데 첫 번째 조건을 명확하게 시각화하세요. 번호 붙여놓으라고요. 그럼 두 번째 하나씩 적용 없는 거 지우기. 조건을 하나씩만 적용하면서 적절한 걸 고르지 마시고요. 제발 없는 걸 적절하지 않은 걸 지우는 거예요. 조건 시각화부터 할게요. 헷갈리니까 기억 니은으로 하면 2가지 이상 모두 포함이 기억이고요. 두 번째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 가치. 이게 니은이에요. 기억부터 해도 되고 니은부터 해도 돼요. 근데 전 2가지 이상이 뭔지 몰라요. 글을 안 읽었기 때문에 니은부터 보는 거죠. 긍정적 가치 없는 거 지울게요. 말만 있어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짜증나죠.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제 1, 2, 5 중에 답이 있는 건데 요 2가지 이상 이젠 알아야 돼요. 지문을 읽어야 될 땐 딱 이때죠. 2가지 이상 뭘까? 우선이랑
다음으로가 있으니까 너무 땡큐죠. 우선에서 뭐 있냐면 양. 두 번째는 때. 아, 오케이. 기준 잡았죠? 기준 어떻게 잡나? 기준은 양과 때입니다. 양, 때. 양, 때에 대한 이야기 없는 거 지울게요. 얘는, 오케이. 얘는 많이 마실수록 양만 있죠? 지우고요. 얘는 언제 마시는 거? 때만 있죠? 지우고. 답은 1번. 이렇게. 조건을 언제나 명확하게 다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조건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걸 지우는 거예요. 이래야 실수가 없어요. 빨라지고. 요 정도? 화법과 작문 간단하게 해설해 봤고요. 어쨌든 간에 요 게시글에 있는 자료 가지고 꼭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지금 힘든 시기일 텐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어이없게.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시간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 좀 야속한 상황인데 저도 열심히 계속 도움되는 거 올리고 어떻게 하면 도움될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